안녕하십니까. 블루웨이브텔 대표이사인 하재권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전파의 시간적, 공간적인 도달 영역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전파가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고 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파는 자유공간을 나아가면서 손실을 입게 되면서 무한하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스템의 그 성능이라든지 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또 나아가는 그 공간의 매질, 보통 우리가 자유공간에서 전파가 나아갑니다만은 전파는 숲도 나아갈 수 있고 물속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전파의 도달 거리는 상당히 이제 제약을 받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신 수단으로서 옛날 기존부터 광통신 시스템이라든지 구리선을 이용하는 유선 시스템들이 사용됐고, 최근에는 이동통신을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통신 혹은 위성통신, 이와 같은 것을 주로 와이어리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무선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을 할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파 법규나 국제적인 규격에 의해서 사용해야 될 주파수 대역이 할당이 됩니다. 그 주파수 대역에서 얼마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다가 이러한 신호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리와 영역에 따라서 RF 파워 링크 버짓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들이 사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고 또 그런 사용 환경과 조건에 맞느냐 하는 시스템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무선 시스템의 기초를 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와 같이 움직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전파의 특성들을 네 가지 이런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때 이 맥스웰이 사용했던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변하는 전하와 전류 분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식으로 전파를 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켈빈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은 맥스웰이 전파를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도대체 자연의 현상, 그 복잡한 자연의 현상을 이렇게 네 가지 수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가설과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커녕 1888년도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물론 과학자죠, 이 사람이 실험적인 방법으로 맥스웰이 이야기했던 가설과 이런 방정식이 맞더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선에 사용하는 주파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헤르츠를 전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헤르츠 이후로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전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 거죠. 그 다음에 상업적 측면에서는 이런 전파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마르코니라고 하는 사람이 무전기를 만들어서 캐나다와 영국하고 대서양을 건너는 통신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공에 기반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오늘날의 4G, 5G 혹은 향후에 일어날 6G와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선은 보시다시피 이동하는 차량이나 또 휴대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에는 적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선로가 깔려있는 뭐 지하 쪽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라인을 갖다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엄청나게 복잡죠. 그러나 전파는 그냥 쏘면은 알아서 연결이 되죠. 물론 이것들이 이제 컴퓨터 기술과 전송 기술과 단말기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세계 최초의 5G를 깔아서 상용화 시험을 거쳐 지금 서비스 단계에 있는데, 개발도상 국가의 어떤 나라들은 아직 4G도 깔지 못한 이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3G, 2G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소라든지 학교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6G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첨단의 무선 기술들이 발전하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이 낮은 쪽에서 다 소모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높은 주파수 쪽, 옛날에는 900메가대 주파수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3.5기가, 5G 같은 경우는 3.5기가를 쓰는데, 이런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통신이나 무선 응용 서비스에 할당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RF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하드웨어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가격 경쟁력을 갖는 새로운 칩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었고, 또한 이런 다양한 주파수들이 공간을 날아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간섭을 일으키고, 또 내가 필요하지 않는 주파수는 노이즈로서 작용을 하겠죠.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통신 품질이 떨어지니까 엄격한 전파 규격을 요구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ITU-R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표준화도 만들고 그런 규격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국에서도 이런 전파 규격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단말 장치가 소형화됨에 따라서 소형 셀이라든지 소형 단말 장치들이 개발되는 기술적 경쟁이 엄청난 분야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고, 또한 사용자들은 어떤 잡음 환경이나 간섭 환경 속에서도 높은 통신 품질을 요구하고 또 빠른 전송 속도를 요구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첨단 무선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성능 초소형 휴대폰 단말기가 쭉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앞에 나왔는 세 가지 모델에서는 우리가 안테나가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뒤쪽으로 갈수록 안테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사출형 안테나라든지 애칭형 안테나라든지 케이스 일체형 안테나로 바뀐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휴대폰에 이렇게 날렵하게 스마트한 이런 스마트폰이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바로 안테나 기술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반도체 칩과 아주 미약한 신호를 잡아서 잡음 속에서 신호를 분리해내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같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이런 스마트한 안테나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안테나를 소형화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테나 공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케이스 일체형 안테나가 있습니다. 저것은 휴대폰을 만드는 케이스 업체가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안테나를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 만드는 쪽에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테나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듯이 안테나가 시스템 단말의 소형화된 단말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또 안테나는 점점 소형화되고 있거나 혹은 선박이나 레이더 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존재하던 안테나들이 평판형 됨으로써
사라졌습니다. 또한 요즘 자율주행이 상당히 그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도 안테나들이 레이더 쪽에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전파의 응용 분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동통신 및 와이파이 기술 분야와 차량 쪽의 분야, 근거리 통신 분야가 있는데 위성 우주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 우리가 무선 전파 쪽에서 가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야인데 우리가 이제 화성 탐사를 할 때도 이런 로봇을 제어하는 부분은 전부 다 무선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외계의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전파 만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외계로 전파를 쏘거나 혹은 혹성 탐사하는 이런 그 우주 탐사선에 신호를 보내는 그런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사회 이후에 어떤 다음 사회도 분명히 무선과 전파 기술은 핵심 기술로서 더욱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또한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는 사업화 기회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옛날 우리가 산업 사회에서 대양을 항해할 수 있었던 나라가 새로운 영토를 식민지를 차지했듯이 앞으로는 미래 사회는 우주를 지배하는 민족이나 국가가 세계 패권을 다투며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과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블루웨이브텔 하재근이었습니다.